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가원 명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요. P라면 Q라고 하는 가원 명제가 있는데 여기서 P는 전건, Q는 후건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 전체가 바로 가원 명제다. 근데 여러분 뭐 우리가 명제를 배우지만은 정원 명제도 배우고 가원 명제도 배웠지만 정원 명제는 뭐 이해하는데 뭐 어렵고 쉽고 할 내용이 아니지만 가원 명제는 이거를 좀 잘 아는 사람이 명제 논리를 좀 잘 안다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잘 모르면 좀 약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이 가원 명제를 좀 잘 아셔야 되고요. 뭐 굳이 수험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가원 명제를 특별히 뭐 더 잘 알아야 될 이유는 없고 그냥 교양을 가지고 난 논리학을 좀 교양적으로 알고 싶다고 할 때는 뭐 양립 가능 불가능 모순 뭐 반대관계 이런 것도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양립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정도 알고 나중에 연역 논리냐 귀납 논리냐 또 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처럼 그렇게 우리가 비형식적 오류라고 하는데 그런 비형식적 오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역설 즉 패러독스는 뭐냐 뭐 이런 정도를 잘 알면 여러분들이 뭐 논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구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일상생활에서도 좀 자주 쓰는 표현이고 특히 뭐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활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이 뭐 유식해 보이는 효과만 좀 주고 있고 내용 잘 우리가 분석은 잘 안 해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은 좀 아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가원 명제는 이렇게 읽죠. P라면 Q이다. 근데 이 대우 명제가 똑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도 한번 할 수 있어요. 대우 명제를 한번 적어 볼게요. PQ면 not P다. 대우 명제죠. Q가 아니라면 P가 아니다. 이거랑 이제 동치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다. 다시 말해서 P가 충족이 되면 무조건 Q가 따라온다는 얘기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런 필요 조건은요, 이 대우 명제를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해서 필요 조건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면 P가 될 수 없는 거를 이 Q를 갖고 있고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두 가지는 제가 방금 아까 이거 영상 녹화하기 전에 아까 저기 검색을 했더니 최근에 나왔던 기사에서 검색된 거를 가지고 제가 갖고 온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탁월한 기량은 수성 무용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필요 조건은 된다고 했으니까 PQ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이런 거죠. 탁월한 기량 그리고 앞에 있는 전건을 수성 무용수 이렇게 해볼까요? 필요 조건이니까 이게 뒤에다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 탁월한 기량이 없으면 만약에 탁월한 기량이 없다면 대우 명제로 생각하라고 했죠. 탁월한 기량이 없으면 그 사람 수성 무용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탁월한 기량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성 무용수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건 탁월한 기량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성 무용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필요 조건이다. 그거는 탁월한 기량이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은 수성 무용수가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를 더 해볼까요? 기술 개발은 기업 생존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엿다 넣어볼까요? 기술 개발 그리고 기업의 생존.
필요 조건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면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기술 개발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이 생존하는 건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대우 명제를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화살표 때문에 좀 귀찮아서 안 적고 있는 건데, 예, 이렇게 하면 예, 필요 조건이 정확하게 들어오죠.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기술 개발은 기업 생존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하지만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이 생존하는 건 아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읽을 수 있죠? 기업 생존은 충분 조건이잖아요. 자, 기업이 생존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기술 개발을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동적으로 또는 필연적으로. 자, 어떤 기업이 생존했어요. 그러면 그 기업은 분명 기술 개발을 한 거야. 예, 이렇게 기업 생존은 기술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또 수성 무용수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은 이미 기량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야. 따라서 수성 무용수는 탁월한 기량을 갖고 있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이미 형성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자꾸 반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리차드 도킨스의 책에서 봤던 걸 한번 갖고 와 본 거예요. 예, 도킨스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은 물이 있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곳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 미지 행성에 갔는데 거기 생명을 봤어요. 그럼 거기에는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물은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생명이라고 하는 조건은 물이 있기 위해서 충분한 조건입니다. 이미 물은 생명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또 이렇게 한번 대우 명제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물이 없다면 절대 생명은 있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생명이 있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물이 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가 행성에 가서 물을 봤어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물은 생명이 있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다만 필요 조건이다. 이거를 한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물은 생명이 있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되고 조금 해설을 적으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죠.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물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없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얘기할 수 있고, 필요 충분 조건은 뭐죠? 그냥 요 똑같은 거를 이퀄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양쪽이 다 되는 걸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생명과 물이 만약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생명에서 이것도 되고 뭣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충분 조건도 되고 서로가 필요 조건도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동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생명과 물은 서로 간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된다. 원래 이거는 우리가 번역어로 우리가 논리학을 번역하면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뭐 충분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논리학에서는 자주 그래도 우리가 활용하는,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하는 얘기니까요. 자, 요 정도를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이 가언 명제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3단 논법이 연역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연역 논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